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어제 저녁에 또 2분기 실적이 나온 기업이 있죠. 3M입니다. 3M 한번 실적을 좀 알아볼게요.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이번 분기에 굉장히 좀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징이에요. 올렸어요. 풀 이어 어닝. 그러니까 2023년도 어닝되는 예상 수치를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M의 경영진들도 야 이거 이번 해 장사 좀 잘 되겠는데 이러면서 수준 좀 올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focus on serving customer. 그러니까 고객에게 약간 조금 이제 다가가는 약간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operational execution입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약간 얘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행.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경영진의 결정 단계를 좀 간소화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비용을 좀 절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continued spending discipline. 그러니까 돈을 씀에 있어서 굉장히 규율에 맞게,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지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퍼포먼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all business segment 총 얘네들이 4개가 있는데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4개가 있는데 요 4개의 그런 실적이 굉장히 이제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quential improvement,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adjusted operating margin, 그러니까 조정 영업 이익률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4개 비즈니스 모두 다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rength in Automotive OEM이다. 이거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지금 약간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이라고 하면 뭐 자동차에 뭐 들어간 연마제, 뭐 광택제, 뭐 필름 요런 게 항상 얘네들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도 자동차 쪽이 굉장히 잘 됐고, 하이웨이 인프라스트럭처 이거 뭐겠습니까? 미국 고속도로, 뭐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고속도로에다가 인프라를 까는데 뭘 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거기에 조금 장사가 잘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퍼스널 세이프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인용 일회용 마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퍼스널 세이프티 쪽이 약간 조금 스트렝스를 강하게 보였다. 이쪽이 좀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잘 안 되는 게 있더라. weakness in electronics, 그러니까 가전제품들 잘 안 팔린다는 것이고요. consumer retail, 그러니까 약간 소비재,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리테일, 도매점 같은 데서 이제 3M의 인벤토리, 그러니까 3M의 재고를 잘 갖다 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것도 좀 이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파마 코비드 디맨드,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 약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을 만들면서 뭔가 이제 화학약품을 이제 이게 좀 이게 분리를 하고 약간 뭔가 필터링을 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안 팔리더라. 바이오파마 쪽도 별로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드 호스피탈 버젯이에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예산을 좀 삭감을 하면서 이거 병원 쪽에 들어가는 물건도 잘 안 팔리더라. 그 다음에 중국도 경기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있었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이고 보는 거는 일회용 마스크, 이거 지금 감소하는 거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감소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얘네들이 레이징 했습니다. 2023년도에 어닝 가이던스를 지금 8.6에서 9.10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를 잠깐 했는데 이게 2022년도 4분기고요. 그 다음 분기가 이제 갈수록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제가 저번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4분기보다 다 대략적으로 오퍼레이팅 마진도 감소를 했고 EPS도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많이 떨어졌는데 요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게 저번 분기보다 이 2개가 다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마 주가가 오르고 있을 거예요.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 그런 게 지금 얘네들이 이게 expectation, 그러니까 예상치를 좀 좋게 발표를 하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초점을 준 것 같아요. 보면 오퍼레이셔널 이피션시, 그러니까 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끌어올린다. 요거. 그 다음에 헬스케어 스핀, 이거 지금 헬스케어 쪽 분사한다고 했죠. 요 얘기가 2023년 말 아니면 2024년도 초에 분사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뱃암스, 이거 뭡니까? 귀마개 관련해 갖고 얘네들이 소송을 엄청 걸렸죠. 요거 지금 굉장히 중재를 하고 있다. 요거 지금 법정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 중인데, 요거 이제 뭐 해결이 되겠죠. 언젠간 해결이 될 거고, 이것보다도 요 두 가지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요것들이죠. 이게 뭐냐면 이 3M에서 이제 구조 조정을 좀 했지요. 여기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면 이제 구조 조정인데, 뭐에 대한 구조 조정을 했냐? 비용에 대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을 굉장히 간소화했다. 그러니까 경영진 많이 둬갖고 이 사람들한테 돈 주지 말고 경영진 정말 필요한 사람만 몇 명만 남겨서 얘들한테만 돈 주자. 그래서 돈 아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스트림라이닝 했대. 여기 간소화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이 원자재부터 제품을 만들기까지 그 사이사이에 뭔가 거치는 사람이 많으면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서 조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 쪽에 구조를 간소화했다. 이런 거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mproving Service to Customer죠. 이거 제가 이제 저번 분기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물건을 조금 더 팔기 위해서 온라인 쪽에서도 이제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M이 고객 서비스를 약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3M이 고객한테 좀 많이 좀 가까이 다가가서 밀접하게 좀 세일즈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 공장 자동화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물류 쪽 개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 얘네들이 포커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 세계일보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요게 지금 보면 공장서 흘러나온 발암물질 PFAS라고 하는 게 미국 수돗물 45%에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뉴스가 2023년도 7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M이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터졌죠. 그러면서 미국 수돗물 절반 가까이가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 물질을 누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만들었냐? 3M이 이제 많이 만들면서 이 수돗물 공급자들이 3M에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PFAS가 뭐냐면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어서 뭐 프라이팬 코팅부터 시작해가고 반도체까지 널리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3M이 약간 좀 데미지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 3M이 미 상수도 공급 업체들로부터 PFAS가 들어간 소방용품 등을 제조해서 식수를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3M 측에서는 한 13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상당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상수도에서 이 PFAS를 검출하고 정화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M이 여기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부인을 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을 하고 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 환경 보존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돈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죠.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이런 3M이 이런 행동이 굉장히 전문가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고단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반발을 사지 않고 3M이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좀 뭐랄까 노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3M이 정말 오래된 기업이니만큼 이런 거를 좀 굉장히 대처를 잘하는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13조 원이 대한 돈이 이제 나간다는 게 굉장히 큰 돈이죠. 한 12빌리언 정도 될 텐데, 요게 이제 이번에 아마 좀 이제 손익계산서 쪽에 좀 잡혔는데, 그거 이따가 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퍼블릭 워터 시스템 쪽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13년 동안 10.3빌리언을 얘들이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밸류 커미트먼트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퓨처 드링킹 워터 클레임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요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이 썩지 않는 이 물질 PFAS 제조를 2025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없앨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13빌리언 달러, 12빌리언 달러를 이제 얘네들이 합의금으로 내기로 했는데 요거 아직 결정이 안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원에 이제 결정이 남았는데, 만약에 법원이 너는 이걸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3M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송에서 약간 지금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리스크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3M이 약간 좀 우호적으로 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요 수치 3개, 그 다음에 요 수치 3개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요 수치가 지금 2023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번 분기 실적이에요. 보시면 프리 캐시플로우가 0.9빌리언에서 1.5빌리언으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 프리 캐시플로우 컨버전 레이트이라고 하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저번에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87%에서 100%가 넘어간 122%로 나타났더라. 그리고 캐시 리턴드 홀더, 그러니까 주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은 0.9빌리언에서 0.8빌리언 정도로 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얘네들이 돈을 잘 벌었던, 아니면 비용을 절감했던 간에 1분기를 딱 까고 났더니 잉여 현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컨버전 레이트는 제가 이제 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수치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2분기는 굉장히 얘네들이 노력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컨버전 레이트 있죠? 이 87%와 122%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 이게 프리 캐시 플로우 컨버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공식이 있는데, 에비타가 이제 분모로 가고요. 프리 캐시 플로우가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게 87에서 얼마로 늘었죠? 지금 122로 늘었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갖는 정의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 100이라는 숫자를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구글에다가 저는 이제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 컨버전이 100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어떻게 대답해 줬냐면, 굉장히 좋은 프리 캐시 플로우 컨버전 레이트는 대략적으로 100 위나 100 언저리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80대에서 120대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프리 캐시 플로우 쪽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뭐냐면요, 이 3M이 이제 받을 돈,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른 파트너십,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이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3M이 이제 다른 기업들로부터, 다른 제휴사로부터 받지 못했던 돈을 2분기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받아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못 받았던 돈, 앞으로 받을 돈을 2분기에 애들이 회수를 잘 했구나, 요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개의 비즈니스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가 세이프티 인더스트리얼이죠. 두 번째가 뭐 트랜스포테이션 일렉트로닉스, 헬스케어, 컨슈머,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비즈니스는 세이프티 앤 인더스트리얼인데, 여기도 이제 한 믹스예요.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드 싱글 디짓이면 한 5%에서 6% 정도 되겠죠. 한 자리 가운데 수니까. 그래서 지금 루핑 그래뉴얼스, 그러니까 약간 뭐 집에 이제 뭐 잘은 모르는데 지붕에다가 약간 마감 처리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굉장히 괜찮았고,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게 이번 분기에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안 좋았던 게 또 있죠. 이 핑크색. 자,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뭐 퍼스널 세이프티, 인더스트리얼 어디시브 하면 약간 본드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 그런 거, 테이프, 그 다음에 연마제, 이런 것들이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믹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건 좋았고 나쁜 건 나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3M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비즈니스인 이 세이프티 인더스트리얼 이제 결과 값이 어드저스트 오퍼레이팅 마진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올랐고요. 0.7%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 분기 대비 2%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얘네들이 지금 물건을 팔아서 마진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일을 잘했구나, 돈을 잘 벌고 이거에 들어가는 원가 절감 잘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비즈니스는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비즈니스인 트랜스포테이션 앤 일렉트로닉스를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보시면 요것도 이제 파랑, 초록색이랑 핑크색이 나눠져 있죠. 더블 디짓 인크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증가를 했고요. 여기도 괜찮았던 게 자동차 관련, 그 다음에 비행기 관련이 굉장히 괜찮았더라.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게 뭐냐면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그러니까 뭐 공공 운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송 쪽, 수송 관련된 안정 관련된 그런 물품들, 이런 게 굉장히 잘 팔렸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쪽, 그러니까 신소재, 첨단 소재 쪽이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안 좋았던 건 뭐냐면요, 또 여기 또 보면 전자기기, 전자 부품 쪽이 굉장히 약한 수요를 보냈다. 보면 반도체 쪽, 스마트폰 쪽, 태블릿, TV 쪽이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번째 비즈니스도 굉장히 요것만 보면 좋은 건 좋았고 나쁜 건 나빴다라고 이제 보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 자, YOY 한번 볼게요. 이거는 YOY 전년도 동기 대비 3.6%가 떨어졌어요.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떨어졌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3.1%가 올랐다라는 거죠. 오퍼레이팅 마진이. 그러니까 이익률이 이것도 좋았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 비즈니스 이 두 개를 봤을 때 YOY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했을 때는 안 좋아요. 안 좋게 보이는데 이걸 QOQ로 보잖아요. 그러면 지난 분기보다 이 두 개 다 개선됐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뭡니까? 헬스케어 쪽인데 이거 뭐 분사한다고 했었죠. 봤더니 이것도 믹스예요. 지금 로우 싱글 디짓, 그러니까 한 자릿수인데 낮은 거 한 뭐 1, 2, 3, 4% 왔다 갔다 하겠죠. 요 정도 이제 증가가 있었고, 이게 어디서 있었냐? 오랄 케어, 그 다음에 메디컬 솔루션, 뭐 의료용품 같은 데서 이제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또 안 좋았던 거 뭡니까?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의약품 같은 거 추출하고 뭐 이렇게 뭔가 필터링하고 이런 것들, 퓨리피케이션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이 잘 안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믹스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제약 쪽이 안 좋았던 이유가 코로나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는 거죠. 제약 쪽에서의 약간 3M 부품에 대한, 물품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면서 이 지금 헬스케어 쪽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것도 YOY 이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8%가 떨어졌어요. 뭐가? 오퍼레이팅 마진이. 근데 이것도 QOQ로 이제 보면 저번 분기랑 비교를 하면 1.9%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기로 보면 굉장히 얘네들이 올라갈 만 했어요, 주가가. 근데 여전히 전년도만큼은 아직 회복을 하진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컨슈머 쪽 있죠, 소비재,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헬스 올라갔고요, 오토케어, 자동차 케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스테이셔너리, 저번 분기에는 스테이셔너리 쪽이 좋았는데, 학용품 쪽, 오피스 쪽 관련 좋았는데 이번엔 이게 안 좋았네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컨슈머 쪽도 어떻게 나왔더라? 믹스로 나왔다. 그런데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디스크리셔너리 스펜딩 트렌드 있죠.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에 대한 그런 소비 관련 트렌드가, 추세가 아직까지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얘도 YOY 0.4%를 빠졌고요. 3.2%는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오퍼레이팅 마진이. 그래서 이 네 개 모두 YOY는 굉장히 아직까지 좋지 않지만 저번 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더라. 그래서 리얼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땐 3M이 지금 뭔가 반등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번 분기에 줬던 EPS보다 이번에 이제 이걸 올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올렸냐면 지금 원래는 8.5에서 9달러를 지금 벌 거다, 이제
이게 조정 EPS인데 요 정도를 벌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0.1달러씩 올렸어요. 그래서 8.60에서 9.10달러 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성장은 아직까지 뭐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가이던스가 좋았고 이제 비즈니스가 지난 분기보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YOY예요. YOY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많이 이제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돈은 더 못 벌었어요. 그죠? 여기가 훨씬 잘 벌었죠. 근데 그로스 프로핏 있죠? 이거 뭡니까?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라고 하는 판매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았는지 봤더니 돈은 더 적게 벌었는데 남겨먹는 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3M에서 이 판매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자르고 뭐 로우 머테리얼, 그러니까 원자재 값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들여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원가 절감을 굉장히 얘들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매출은 적지만 그로스 프로핏은 훨씬 높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지금 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판관비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4배가 나왔어요. 이거 비용이죠. 크면 안 좋은 겁니다. 크면 안 좋은 건데 이거 무슨 비용이냐면요. 제가 알아봤더니 자, 판관비가 보통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뭐 렌트비, 유틸리티비. 이거 유틸리티비 뭐예요? 물, 전기, 뭐 그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legal expenses,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법적인 이런 소송 같은 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여기에 걸리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환경 부담금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12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13조 원. 요게 지금 여기에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판관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나와갖고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넷 인컴은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를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번 연도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나왔죠. 하지만 요거를 악재로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12빌리언 달러에 대한 악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자들은 얘네들이 실적이 저번 분기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걸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그멘트별로 애들이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제 비즈니스 있죠. 여기 지금 봤을 때는 총 매출이 YOY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전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좀 안 좋아 보이지만 QOQ는 좋아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지난 분기랑 이제 제가 비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정 영업이익이 천천히 회복 중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이 비즈니스가 YOY는 안 좋지만 QOQ로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2.0% 마진 올랐고요. 이거 3.1% 올랐고 1.9%, 3.2% 각각 다 올랐더라.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앞으로 이제 뭘 봐야 되냐? 경영진이 이제 중국의 경제 회복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약간 좀 우려에 대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의 소비 제한 소비 부진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매출이 쉽게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환경 부담금에 대한 이번에 손실이 있었죠. 하지만 주가는 상승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모든 세그멘트, 4개 세그멘트에서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보면 제가 봤더니 1분기를 제가 요쯤에서 리뷰를 했더라고요. 요 리뷰를 하고 나서 그때가 아마 98달러였거든요. 그때부터 한 20%가 이제 올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천천히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여기서 약간 좀 지지가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면 정말 맘 편하게 조금 살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운이 안 좋게도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근데 요거 차트를 전체 차트로 보면요. 전체 차트로 보면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고 거의 뭐 한 2004년은 아니겠군요. 한 뭐 2008년 정도 최고가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완전한 이제 반등이라면
뭐 당연히 다행이겠지만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이번 해 말에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이때 샀으면 한 20%는 먹을 수 있었는데 정말 아깝네요. 아깝다. 와, 아깝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3M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이 분명히 되고 있고,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 전년도만큼 회복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M 궁금하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좀 댓글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일정을 쭉 올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리뷰를 했습니다. 요거 했고, 세 번째 기업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실적 나온 거, 파워포인트 이렇게 자료 나온 거 있으면 그거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만 명 넘었는데 너무 기쁩니다. 죄송해요. 헛소리 했습니다. 끌게요. 안녕.